네, 마켓식스 오늘도 FOMC 특집으로 해서 오늘장 점검과 함께 앞으로 연준의 긴축 스케줄까지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시장이 다시 반락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겠다라는 연준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또 지키지 않았네요. 아,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시장이 이제 전일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가 네. 이제 전일 상승폭을 또 오늘 바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 시장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약간 이런 행태로까지 보일 정도로 네. 되게 큰 폭이 왔다 갔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추가 인상 가능성 때는 이제 한 S&P 500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하락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막 오르면서 약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하락이 두세 번 정도 이제 추가 인상 우려를 반영하면서 이미 이제 그리고 저가 매수가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준 긴축에 의한 침체 우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이런 긴축 사이클 정점이 좀 가까이 왔다는 기대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긴축 정점까지 너무 멀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빅테크 위주로 테크주 또한 큰 폭으로 반등한 바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이런 에너지 가격 둔화 약세를 좀 감안한다면 경기 안정화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희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증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히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긴축 강도가 좀 강해질수록 좀 긴축 사이클 정점도 좀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방금리 선물상으로는 당초 내년 여름 긴축 정점 시점이 내년 4에서 5월 정도로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네. 다만 이건 여전히 너무 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오늘의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약간 시장이 어제 좀 해석을 좀 잘못했고 어쩌면 시장이 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당일 반등하는 것은 사실 좀 흔한 패턴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한 거,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던 게 어쩌면 시장에 좀 영향을 줘서 반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이런 규모의 움직임은 흔한 조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무래도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좀 축소를 시킨 바 있고요. 이렇게 밝힌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점이 이러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은 성장률 전망치를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2.8%에서 1.7% 올해 기준으로 성장 우려를 좀 제기를 한 상황이고, 이렇게 기준금리 전망치를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올리지 못한 그런 근거로 좀 삼은 듯합니다. 이런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증시가 사실 상승 추세 전환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하락은 어쩌면 그것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FOMC가 4번이 남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이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빅 스텝만 단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말을 바꾸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까요? 이게 시장 전망치 상으로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올해 기준으로는 한 3.9%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만약에 인플레가 이제 추가적으로 둔화가 좀 되는 그런 정점 인식이 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연준은 지금의 전망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또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기준금리 전망치를 좀 시장 전망치만큼 올리지 못한 그런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4번 회의가 남은 만큼 앞으로는 이제 50bp를 좀 3번 정도 하고 마지막 25bp 정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적은 좀 특징적이었던 게, 파월 의장이 지난 5월에 향후 2번의 회의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7월 회의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5bp 인상이 좀 이례적이다고 하면서도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3월, 5월과 같은 그런 자신감을 보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신뢰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실수가 반복되고 예를 들어 한시적 인플레를 한 바 있고, 또 5월 가이던스 같은 것도 실패를 했고, 사실 연준이 이제 말을 뱉은 이상 그걸 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이번 50bp 인상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위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앞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둔화 조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 성장이 거의 미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경착륙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좀 이전보다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향후 기준금리 전망은 보다 현실에 맞게 좀 상향된 만큼 추가적인 긴축 압박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지금 3월 FOMC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2% 정도 낮았거든요. 네. 왜 연준이 시장 전망치만큼 기준금리를 좀 상향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강한 긴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중앙은행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인 이제 인플레 안정에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선의 행동이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시장에 좀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점도표 인상 사이클 자체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3.4% 이상으로 저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FOMC 직전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9%고 이게 내년 말과 내후년 말에는 서서히 낮아질 전망이지만 나중에 기준금리를 좀 낮추더라도 일단 한껏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한다는 그런 블라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그런 스탠스와 시장의 생각이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제 연준이 3월 FOMC에서 이제 제시한 기준금리 전망치는 1.9% 수준으로 최근 시장 전망에 비해서는 한 2%포인트 정도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전망치를 만약에 이번에 시장의 전망치에 맞추지 못했다면 또 뒤처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에 통화 긴축 효과가 더해지면 당연히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때는 시장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좀 낮출 텐데 그 시점에 연준이 다시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를 낮추면 사실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연준의 경제 전망 그런 능력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연준은 점도표를 시장의 전망보다는 좀 낮은 수준까지만 올리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해서 그 점도표를 대폭 올리지 않은 그런 근거로 삼은 듯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지난 3월에 내놓은 이제 1.8%보다 1.1%포인트 낮은 이제 1.7%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 이제 점도표상 올해 말 금리 수준은 3.4%로 지난 3월보다는 1.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시장의 예상의 3.9%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이제 기존에 좀 경기 낙관론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철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좀 낮추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좀 살짝 더 높게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경기 둔화 우려를 감수하고 강한 통화 긴축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였다고 시장이 좀 해석하면서 사실 경기 우려 자체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의 반등이 좀 해석할 수 없는 좀 의아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 우려 자체가 좀 높아진 상황이라서 오늘의 하락 자체는 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경기 우려를 높여서 수요를 둔화시키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추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제 연준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이제 침체 우려는 좀 당연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증시는 아무래도 실적의 함수인 만큼 이제 향후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식스 오늘도 FOMC 특집으로 해서 오늘장 증시 마감 현황과 앞으로 연준의 긴축 스케줄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 스탠스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주셨던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